안녕하십니까.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 소서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5장 준의의 준의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기공자 손, 잘못과 허물로 애쓴 공을 버려지게 하는 자는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든탑 무너진다는 말씀들 다 알지 않습니까? 애써서 뭔가를 공을 이뤄놓고 한순간에 자신의 허물로 그 공을 애쓰게 만든 공을 버려지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다 된 밥에 뭐 죽순다고 하듯이 그동안 성실하게 꾹 참고 잘 해오던 거를 뭐 한순간에 좀 잘 참지를 못해가지고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그런 소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동안 잘 참았는데 내 임계점은 여기까지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을 마지막 목전을 넘겨야 되는데 마지막 목을 넘지를 못해서 어떤 일을 그르치게 되는 애쓴 거를 버리게 되는, 우리가 추나추동인데 봄에 열심히 씨앗도 뿌리고 또 여름에 잘 가꾸고 해서 가을이 돼서 결실을 잘 거둬야 되는데 마지막에 또 그런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애쓴 보람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하외리자 윤입니다. 이거는 이 무리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외리, 뭔가 좀 다르게, 좀 튀게, 꼭 유독히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윤. 여기서 이제 윤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진흙 같은 거라든지 어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굴러가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무리들 가운데 나만이 유독 다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무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다들 이렇게 너는 이런 마음 먹어라, 넌 이렇게 먹어라, 넌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자꾸 마음을 각자를 혼란하게 이렇게 다르게 갖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의 추진이 수렁의 늪에 빠지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올렸는데, 저의 생각은 군하외리자,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서 굳이 유독 자신만을 꼭 이렇게 좀 우리가 티를 낸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자꾸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일에 계속적으로 수렁에 빠지게 하는, 바퀴가 자꾸 뭐가 걸리듯이 잘 돌아가지 않게 하는 일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기뻐하는데 굳이 나만이 거기서 내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처세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자신만이 꼭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자꾸 자신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내가 어떤 그 공직이라든지 자기의 사업이라든지 시류가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나만이 그걸 꼭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라는 점도, 예를 들면 남들이 다 이게 말을 못하고 억울하고 뭐 이거는 부당한 건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이거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흘러가고 다들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서 하는데 굳이 나만이 다른 행동, 어떤 그런 걸 반하는 행동들은 그것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일을 결정적으로 내리게 될 때에 내가 추진하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바퀴가 굴러가질 않게 된다.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용불임자 소. 이거는 이제 이미 등용하기로 한 사람을 믿고 그런데 이미 등용하기로 했는데 맡기지 않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너의 장점이 좋고 넌 참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은 안 맡기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몇 개월이 가도 무슨 말을 되게 그렇게는 해놓고 어떤 일을 맡길 일이 됐는데도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 듬성듬성해진다는 겁니다. 구멍이 송송 난 것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내가 너는 참 이런 점이 훌륭하구나. 이런 어떤 저 사람은 참 그런 점이 뛰어나네. 이렇게 어떤 맡기기로 했으면 맡기고 났으면 어떤 임무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기로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했으면 어떤 일을 줘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결국 사이는 듬성듬성 그물이 넓게 벌어지듯이 다 새가는 일만 남았다. 이런 식의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행상인색자 저.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얘기죠. 상을 주는데 어떤 것에 대한 공로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너무 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은 음과 양이지 않습니까? 음과 양인데 이게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게 짝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짝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짝이 맞아야 되는데 일한 것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 일한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포상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터무니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운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보통 이하의 어떤 너무나 쉽게 말하면은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덩이 속에 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의 일을 만들게 된다. 베풀 땐 이 사람이 후한 일을 했을 땐 후하게 그 이상으로라도 해서 어떤 과감히 베풀어야지만이 그 다음 일을 또 도모하려고 하겠죠. 남들이 또 그걸 모범으로 삼고 많이들 보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 조직이나 사회가 가져야 되는데 보면은 말은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가 A라고 말해놓고 뭐 Z 얘기해 버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앞뒤가 맞는 게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건데 내가 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가 없다. 그리고 말을 바꿔. 이러면은 그거는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어떤 정부 산하 기관이 됐든 아니면 일반 어떤 사회 기업이 됐든 뭔가를 고생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허소여자원. 이거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많이 나오죠. 이게 다허는 많은 것을 이렇게 허락해 놓고 막상 막상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이
하늘로 치솟겠죠. 원망스러운 세상이 되겠죠. 뭐 어떻게 해주겠다. 특히 뭐 정치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선거 때 각종 공약들이 나오죠. 그 말 그대로 공약은 공약인데 공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빈말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이러니 사회는 뭐가 쌓이겠습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죠. 상투적인 거.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들어줄 수 있듯이 말을 하고 해놓고 결론은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고 다른 말하고 그러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원망만 쌓이는 겁니다. 원망.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책임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킬 줄 아는 뭐 필요 이상의 그 다허 뭐 많이 해놓고 결국은 정례 사정이 있고 도저히 안 돼서 그런 건 해명을 해야지.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냥 싹 바꾸는 입장 바꿔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신 같은 거를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주변 말들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뭐 뉴스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이 공이 돼서는 안 된다. 들어줄 수 있는 거,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허해야죠. 작게 말했다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해놓고 많이 이뤄놓으면은 오히려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부부지간에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결혼하기 전에 뭐 아니면 뭐 사귀기 전에 항상 이 저는 말이에요. 많이 해요, 많이. 다허.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아이고, 뭐 또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다 할게, 해. 그 다음에 이제, 소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이 쌓이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기업을 이뤘어요. 근데 나만 배부르네? 누가 좋아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성장할 대로 성장해서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부속품 같은 어떤 인원들이 나가도 다시 또 채우면 돼. 이렇게 입장 바꾸는 거, 또 내가 또 권력을 얻었어. 근데 자꾸 와서 뭐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배척하는 거. 또 남편이 어떻게든지 열심히 내가 뭐 해보겠다 해놓고서는 맨날 게으름만 떨고 막상 보니까 거짓말이고 능력도 없고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한테 뭐 어떻게 하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다허하고서 소여하는 거는 원망일 뿐이다 라는 것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기영이거자괴. 요것도 아주 저긴데 기영. 이미 환영해놓고 이렇게 맞이해놓고 반갑게 이렇게 서로 반갑게 해놓고서는 환영 이렇게 해놓고 거절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행동하지 말라는 거를 그 바로 전에 나온 것처럼 다허해놓고 요거랑 반대. 또 기용 내가 너 채용할게 해놓고 인물을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것들이거든요.
앞뒤가 다른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되게 반갑게 해놓고서는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뭐 말하는 거는 뭐 말하는 거나 그러니까 되게 환영하듯 이게 되게 해놓고서는 그 사람 하는 거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왜 환영을 해? 그 앞뒤가 안 맞는 것들. 그러면 허물어진다, 어그러진다. 그 사이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요거는 박씨, 후망자, 불보. 이거가 참 많죠. 이런 이제 살다 보면 박씨 베푸는 거는 진짜 뭐 지 꼬리만큼 하고 바라는 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보답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죠. 불보듯 불보네요. 근데 박씨후망자, 자기가 평상시 행동은 참 그렇게 야박하게 해놓고 그러놓고선 주변을 원망해. 나는 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그리고 성의껏 내가 평상시 그렇게 하진 않아놓고 안 하고서는 바라는 건 되게 많은 사람들 스타일이 있죠. 때로 보면 그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자신을 잘 모르는 것까지 또 이렇게 심하게 와요. 이 박씨 후망, 내가 뭐 하는 거는 1인데 바라는 거는 뭐 100, 뭐 아니면 막 50 이래요. 이런데 이것도 불보, 이거는 뭐 이렇게 보답이 없다는 건데 이 자체를 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까지도. 그러면 이거는 이런 구절을 듣고 빨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된다. 내가 주변에 정말 얼마나 널리 뭐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보시.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또 이 말로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아유, 얼굴 좋아졌네. 건강해 보이네. 힘내면은 다 잘 돼. 기운 내. 보니까 잘 될 것 같아. 이런 것들. 돈 안 드는 거죠. 돈을 안 들여서도, 돈 안 들이고도, 돈을 무죄 안 들이고도 우리가 보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로. 이건 뭐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몸으로. 뭐 지나가는 뭐 할머니가 좀 이렇게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전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 장애인 그 휠체어 타고 하시는데 막 그게 갑자기 문 닫히려고 하는데 젊은 청년들이 탁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몸으로 보시하는 거니까 보시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할 수 있죠.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도 텔레파시로 다 통하고 그 기가 가니까 다 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게 끝도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눈빛으로. 눈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빛으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웃는 거. 웃는 눈빛.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플러스가 되죠. 이거를 같이 되죠. 얼굴 표정하고도. 이게 이제 아니야. 여기 아니죠. 얼굴 표정으로도. 안색 그러잖아요. 얼굴 낯빛으로 아니 집을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아빠가 밖에서 지쳐가지고 정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를 갔는데 빡하니 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고 반기지도 않고 이러면 이게 안색이 이러면 이거 되겠습니까? 웃어른이 들어오는데 어른들 들어오고 뭐 하는데 전철에서 탁 앉아 있는데 나이 든 분이 딱 들어오는데 탁 싸늘하게 이렇게 하면 이거 노인들 마음에 자리를 양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되게 씁쓸한 거죠. 그냥 사는 게 참 그냥 이게 그런 감정을 굳이 전해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얼굴 그 다음에 곰방 말했듯이 자리 양보하는 거. 자리. 있는 자리를 내가 앉을 자리에 뭐 밥 먹는 자리나 뭐 이렇게 어떤 자리에 그런 게 많이 공간이죠. 이것과 이제 어떤 또 다른 이제 자리 공간을 좀 이렇게 어떤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들
이런 것은 내가 있는 거,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있는 공간들을 뭐 집에 뭐 월세를 뭐 세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되게 베푼다든지 있는 자체를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베푼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다. 내가 있는 걸 갖고 베푸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베풀면 살 수가 있는데 자기가 평상시는 베푸는 거는 되게 야박하게 얇게 예? 얇게 이렇게 얇게 해놓고 바라는 건 그냥 이만큼 바라면 안 되죠. 없다. 보답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한테는 보답이 없다.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러거든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과 자연끼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들이 사람과 우리가 쓰는 우리의 이 자연 속에 우리가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를 잘 베풉니까? 잘 안 베풀어요. 엄청나게 뭐 잡고 뭐 하고 하여튼 온갖 그냥 뭐 하니까 그러니까 기상이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 하자 또 이렇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러는 건데 한 몸뚱아리 안에 이 동그란 지구 안에 같이 있는 요 물은 70%고 여기 30%에서 아웅다웅 사는데 이걸 그러면 되겠어요? 야박하게 베풀면 후하게 베풀어야지. 그러니까 야박하게 베풀면서 바라는 건 많아요. 바라는 거는 돈만 벌려고 뭐 어쨌든 파가고 뭐 빼가고 뭐 짜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과 하늘 간에도 이 인간과 하늘 간에도 내가 야박하게 하면서 크게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뭐 크게 이렇게 뭔가를 선행은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한테 베풀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건 되게 뭐 꿈을 이렇게 가진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하게 박시가 아니라 후하게 베풀고 아주 넉넉히 베풀고 바라는 거는 바라지 말아야죠. 박하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내가 베푸는 거는 후하게 하고 바라는 거는 박하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선행. 그러면 하늘은 다 알겠죠. 양자 역학에서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있듯이 다 통한다. 어디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각자 자리에 있는 뭐 정치인이 됐던 기업가가 됐던 한 가정의 가장이 됐던 아내가 됐던 엄마가 됐던 아빠가 됐던 자식이 됐던 많이 베풀고 있는 거 아까 말했듯이 말이라도 마음이라도 어떤 눈빛이라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후하게 베풀고 당연한 도리 적게 바라자. 이랬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마치고요. 감사합니다.